재혼실격 16회입니다. 유정아, 그거야 나라도 그랬을 거야. 엄마가 아닌 여자가 엄마 자리를 차지했는데 아들도 아니고 딸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지. 정도의 누나는 유정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다. 고모, 난 오늘 그 아줌마를 보는 순간 내 눈을 의심하기까지 했었어요. 그 여자가 원래부터 날라리 같아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불편한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다 미웠던 걸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더라고요. 유정아, 그건 아니야. 우리가 불안해하고 의심하는 건 합리적인 의심이었어. 왜냐하면 그 느낌은 너만이 느낀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 느낀 거니까. 거기다 그 여자는 그 나이에 빈손으로 들어왔잖니? 얼마나 자기 관리가 되지 않았으면 그 나이에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겠니? 그것뿐이니? 평범한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집을 지어 자기의 명의로 돌릴 정도로 술수를 부리는 사람이라는 거야. 이제 우리는 그 집에서 너희 아빠가 영원히 행복하길 바라야 하는 입장이 되어버린 거지. 집이 그 여자 명의로 가는 순간 말하자면 갑과 을이 바뀌어 버린 거야. 유정은 고모의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주워거렸다. 고모는 역시 어른이라 그런지 조목조목 요점만 이해하기 좋게 말해주었다. 그리고 그 여자는 형제들 간에도 서로 불편하게 만들어버렸잖니? 아무리 우리가 처음 그 여자에게 못마땅한 시선으로 봤다 해도 보통의 여자 같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좀 더 노력하고 그런 게 보통의 상식 아니니? 맞아요. 거기다 정도까지 아예 우리 전화도 안 받는다니까? 형제간의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그 여자가 문제니까 네가 혹여 미안해하거나 마음 고생할 필요는 없다. 알겠어요. 고모랑 통화하면서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고모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전화해라. 밤이고 낮이고 상관없어. 소영은 집안의 구석구석을 꾸미랴 거기다 텃밭도 가꾸랴 하루하루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집안이 거의 안정적으로 되자 S와 경선을 초대했다. 그동안 경선이 이곳을 오고 싶어 안달이었지만 소영은 급한 마음 없이 서두르지 않고 몇 달에 걸쳐 집안을 완벽하게 꾸민 후 초대한 것이다. 어머나 세상에, 정말 그림 같은 집이다. 경선과 S는 놀라운 표정으로 환호했다. 사실 이 정도로 완벽하게 아름다운 집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었다. 그래? 다행이다. 신경 많이 쓴다고 썼는데 S씨와 네가 예쁘다고 해주니 더 좋다. 일단 2층도 올라가 보자. 2층에서는 여기서 보는 것과는 또 달라. 그래. 소영은 정도 보고 거실에 있으라고 말했다. 혼자서 안내하고 내려온다고 했다. 셋이서 2층으로 올라갔다. 너 혹시 얼굴에 리프팅 했니? 경선은 2층으로 올라가면서 소영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다. 얼굴에 무슨 짓을 했는지 젊어진 것 같았다. 아니, 요즘 집 정리하느라 그런 거 하러 갈 시간이 어딨어. 그리고 집이 예쁘니 밖에 나가기도 싫어. 종일 집을 쓸고 닦고 하느라 요즘은 난 화장도 거의 안 해. 얼굴 꾸밀 시간 있으면 집안 청소하고 화단 가꾸고 텃밭에 가서 물 한 번 더 주게 된다니까? 어머나, 얘가 달라졌네. 그러고 보니 화장도 예전에 비해 연해졌다. 그런데도 정말 얼굴이 팽팽해진 것 같아. 피부도 좋아 보이고. 아니야, 그럴 리가 있겠니? 그렇게 보이는 건 우리 집 조명 때문일 거야. 여자는 자고로 조명빨 아니냐? 둘은 하하 웃었다. S도 따라 웃으며 예뻐졌다고 한마디 거들었다. 집안의 곳곳을 화장실까지 다 들여다본 경선은 부러움에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고, 너는 정말 좋겠다. 이 모든 걸 다 새로 사서 완전 새 신부 결혼한 신혼방보다 깔끔하고 예쁘다. 어째 집들이가 늦어진다 싶더니 이렇게 다 꾸며놓고 부르려고 그랬구나? 아유, 얄미운 계집애. 경선은 소영의 팔뚝을 꼬집었다. 고마워. 다 S씨랑 네 덕분이지. 이런 집에서 살면 예뻐질 수밖에 없겠네.
네가 얼마나 행복하면 얼굴까지 확 다리미로 다린 것처럼 펴졌을까? 후, 얘는 설마 내 얼굴이 다리미로 다린 듯이야 하겠니? 진짜라니까. 나도 이런 데서 살면 저절로 예뻐지려나? 역시 여자 팔자는 뒤흉박 팔자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네. 거실로 다시 내려온 경선은 집이 너무 예쁘게 지어졌다며 정도에게 부러운 마음을 담아 폭풍 칭찬을 했다. 정도는 호들갑스러운 경선에 아직도 익숙치 않아 조금 어색했다. 참, 오늘 자고 갈 거지? 정말 그래도 돼요? 정도씨? 소영이 경선을 보며 물었는데 경선은 다시 정도씨에게 물었다. 당연하지요. 저도 심심하던 차에 주무시고 가도록 하세요. 저녁에 바비큐 파티와 함께 불멍하며 와인도 한잔 합시다. 이렇게 그림 같은 전원주택에서 하룻밤을 자다니 꿈만 같아요. 정도는 남편이 있는 여자가 외박도 가능한 모양이라며 속으로 의아했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점심은 그럼 간단히 닭가슴살 샐러드로 하자. 난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아니 이런 집에서는 안 먹어도 공기만 마셔도 건강해지겠는데요? 정말 집도 멋지고 두 분이 이렇게 알콩달콩 신혼을 즐기시니 마냥 부럽네요. S는 정말로 두 사람이 부러웠다. 언제나 돈이 없어 경선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자신이 초라했다. 경선이 저렇게 좋아하는데 얼마나 속으로 부러울까 싶었다. 주방에선 소영과 경선이 양상추와 새싹과 그 외 피망, 파프리카, 오이, 닭가슴살, 방울토마토, 양파를 썰고 무순을 씻어 큰 접시에 둥그렇게 색색깔로 예쁘게 담았다. 샐러드는 손님 접대용으로 보기에 화려해서 소영이 자주 즐기는 메뉴였다. 그리고 살이 찌지 않으려고 언제나 야채 위주로 식단을 짰고 고기가 당길 땐 웬만하면 지방이 없는 닭가슴살로 대체했다. 나이 60에 5 사이즈를 유지하려면 조금도 방심하면 안 되었다. 소스도 땅콩 소스보다는 살이 덜 찌는 피쉬 소스로 준비했다. 소영은 요즘 스포츠 댄스를 하지 않아 살이 살짝 올라오려고 해서 긴장하고 있었다. 반대로 경선은 갱년기 때 살짝 방심했다가 8kg가 넘게 쪄서 현재까지도 빠지지 않아 살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잠깐의 방심은 경선이처럼 된다는 걸 소영은 옆에서 보았기 때문에 식이요법을 병행하며 하루 칼로리 섭취량 이상은 절대로 먹지 않으려 했다. 거실에선 남자 둘이 마땅히 할 얘기가 없는지 조용했다. 둘이 뭐하나 거실을 바라보던 경선은 소영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남자들은 왜 저렇게 대화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네가 가서 대화 좀 하라고 그래. 나도. 정도씨가 워낙 조용한 성격이라 S씨가 말 붙이기가 그런가 봐. 우리가 빨리 음식 준비를 마치고 부르는 게 나아. 그런데 참 시댁 식구들은 여기에 왔다 갔니? 응, 정도씨 딸들이 다녀갔었어. 딸들이 뭐래? 너하고는 좀 사이는 좋아졌니? 좋게 지내려고 나름 노력했는데 글쎄 정도씨 큰딸 아이가 6살인데 그 어린 것이 나보고 할머니가 날라리 할머니냐고 묻는 거 있지? 날라리? 경선은 눈을 깜빡이며 무슨 말이냐며 되물었다. 응,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앉아서 나를 지칭할 때 날라리라고 했었나 봐. 그러니까 애가 듣고는 그렇게 물었던 거겠지? 어머나 너무했다. 그래도 새엄마인데 날라리가 뭐야? 날라리가? 경선은 날라리라는 말에 순간 웃음이 튀어나오려 했다. 어쩌면 정도씨 딸들이 그렇게 정확하게 봤을까 해서 말이다. 소영은 정말 한마디로 말해 진정한 날라리였기 때문이었다. 경선도 S랑 대화할 때는 소영을 가리켜 너무 날라리라 주부로서 가정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라는 말을 자주 했었다. 그러니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침이 넘어가다 사리가 걸리는 바람에 헛기침하며 애를 먹었다. 그러니까 배운 집 자식이라더니 기가 막혀서 배운 집 자식이면 뭐하고 박사면 뭐하냐고 어디다 대고 날라리래? 이젠 다신 오지 못하게 할 거야. 아무튼 난 처음 결혼했을 때도 그러더니
그놈의 시자 들어가는 것들은 죄다 왜 그렇게 꼴값들을 떠는지 모르겠다. 사실 재혼한 남자의 아이들이 집에 왔다 갔다 하면 너만 불편하지. 뭐 차라리 사이 안 좋게 가는 게 오히려 잘 됐네. 내 말이 나를 미워하면 자기들 손해지 내가 손해날 건 하나도 없어. 당연하지. 그나저나 너희도 그렇게 몰래 만나느니 차라리 이혼하고 둘이 합치지 그래. 넌 남편하고 좋지도 않잖아. 그러잖아도 나도 차라리 이혼하고 S랑 살까 생각을 해봤었어. 그런데 그럴까 싶다가도 생각해보면 S씨 아이들이 아직 장가도 안 가고 집에 둘이나 있으니 심장에 돌덩이를 달고 있는 기분이야. S씨만 좋다고 재혼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그 아이들을 생각하니 재혼할 마음이 요만큼도 없더라. 그런 문제가 있구나. 하긴 재혼했는데 재혼한 남자의 아이들이 집에 떡하니 있으면 그건 생각만 해도 호흡 곤란이다. 소영은 그 모습을 상상하고는 치를 떨었다. 그러니까 재혼은 둘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다 큰 아이들이 수시로 집에 놀러 와봐. 그건 정말 골치 아프다. 난 처음부터 정도신의 식구들은 나랑 하나도 맞는 게 없었어. 사람이 보면 왜 마음이 통하고 그래야 하잖아? 우리처럼 말이야. 그렇지 소통이 돼야 친해지든 말든 하지. 내 말이 그런데 그 집 식구들은 도무지 거룩한 척만 하고 눈을 아래로 깔고 나를 아래껏 보듯 한다니까? 아니 널 보고 뭐라고 그랬는데? 무슨 말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딱 분위기가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들 앞에만 서면 주눅이 들어서 말이 잘 안 나와. 그럼 넌 이제 시댁 식구들과는 안 만나고 살아도 되게 된 거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지. 넌 아무튼 아주 기가 막힌 재혼이라니까? 경제력 능력 좋아? 정도씨 인품 좋아. 애들 다 결혼해서 신경 쓸 일이 있나? 연금까지 나오지. 거기다 둘이 잠자리도 잘 맞는다며? 고르고 골라도 그렇게 진짜 베개를 못 고를 텐데 그날 장난삼아 진짜 저도 못 먹는지 테스트하려다 이렇게 재혼까지 했으니 너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조상이 덕을 얼마나 쌓았으면 정도씨 같은 남자를 만난다니?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것도 네가 젊기나 하냐? 맞아. 네가 말하니 그날이 생각난다. 벌써 2년이 다 돼가네. 그러게 세월 참 빠르다. 그나저나 네 아들은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거 정도씨가 아직도 모르지? 경선은 소영이 귀에 가까이 대고 물었다. 당연하지. 그냥 베트남에서 미용실 한다고 했어. 그리고 나올 때쯤 그때 가서 적당히 아들이 이제는 한국에 들어와 미용실 한다고 하든지 아무튼 둘러대야지. 그런 말 지금부터 해서 서로 좋을 게 뭐가 있겠어. 소영은 더 자그마한 소리로 경선의 귀에 바짝 붙이고 귓속말로 말했다. 그럼 미장원이야. 원장이 실력 없어도 미용사 두고 하면 되니까 네가 착실히 돈 모아서 진짜로 나중에 하나 차려주면 되겠네. 글쎄 꼭 미장원이 아니라도 장사할 만한 거 알아봐야지. 전과자라 어차피 그 직장을 구하긴 힘들 테니 지가 할 만한 무언가를 차려줘야지. 아무튼 넌 늦복이 터졌다. 이왕 행복하게 사는 거 신혼을 최대한 길게 즐겨라. 그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적당한 타이밍에 네가 알아서 잘 요리하면 되지. 넌 선수니까. 거실에서 S씨가 둘이서 뭔 그리 재미난 얘기를 쏘곤쏘곤 하냐며 주방 쪽으로 슬슬 걸어왔다. 자기는 왜 그렇게 조용해? 정도씨랑 대화 좀 해요. 술도 없이 남자들 둘이 맨정신으로 무슨 말을 해. 어머나? 나랑 있으면 말도 잘하면서 경선이 입을 가리며 웃었다. S씨 음식 다 준비됐어요. 정도씨도 이리 오라고 하세요. 소영씨는 이렇게 야채 위주로 식단을 짜나 봐요. 하긴 그 몸을 유지하려면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소영씨는 멀리서 보면 20대처럼 보인다니까요. S는 소영을 바라보며 칭찬을 아낌없이 했다. 어머나 말도 안 돼요. 듣는 20대가 없으니 망정이지. 저 한 대 맞겠어요. 한 대 맞긴 하겠네요. 60대가 20대보다 예쁘니까요. S의 농에 동시에 하하 웃었다. 식사는 화기애애하게 잘 마쳤다. 후식은 커피로 할까요? 아님 꽃잎차나 전동차로 할까요?
나이 드니 오후에 커피를 마시면 잠이 잘 안 와서요. 커피 말고 아무거나 주세요. 소영은 과일과 차를 가지고 셋이 앉아있는 데크로 갔다. 파란 정원 위에 나무 데크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적당한 바람을 맞으며 차를 마시니 신선 노름이 따로 없었다. 도심에서 마시는 차와 달리 아늑하고 편안한 여유가 있었다. 푸른 하늘을 눈이 부신 듯 바라보던 S가 정도를 보며 먼저 말을 꺼냈다. 아파트에서 사는 것보다 좋지요? 네, 전원주택을 짓고 나오길 잘한 것 같아요. 아파트는 답답해서 종일 집에 있기가 힘들지만 이곳은 자연을 벗삼아 더불어 앉아있으니 답답한 건 없겠어요. 멍 때리고 있기도 좋고요. 공기가 깨끗해서 일단 숨만 쉬고 있어도 건강해지는 기분이에요. 사람이 원래 이렇게 땅을 밟으며 살아야 하는 거였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맞습니다. 요즘은 어딜 가나 콘크리트 벽으로 사방이 막혀 있으니 숨쉬고 사는 게 신기하죠. 거기다 교통은 혼잡해서 매연도 많고요. 이곳에 와보니 당장 전원주택으로 옮기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네요. 그럼 S씨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지요. 아이고, 저는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그 돈으로는 어림없어요. 전세금 빼면 대출 조금 끼면 웬만하면 옮길 수 있을걸요? 우리는 월세 끼고 있는 전세라서요. 거기다 아이들이 아직 장가를 가지 않아 전원 살림은 이래저래 꿈일 뿐입니다. 갑자기 네 사람이 말이 뚝 끊겼다. 경제력의 차이만큼 그렇게 갑자기 어색해졌다. 소영이 과일 접시와 찻잔을 쟁반에 받쳐 들고 일어났다. 우리 다 같이 이 근방 산책이나 하면서 이야기할까요? 여기 산책로도 아주 예쁘거든요. 그리고 다녀와서 바비큐 파티하면 시간이 얼추 맞겠어요. 그렇게 하자. 경선이 맞장구를 치며 일어났다. 소영과 경선이 앞서서 걸었다. 나이 드니까 이렇게 주변에 이름모를 들꽃 하나도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 나도 그래. 꽃의 여왕이 아니면 어때? 각자의 자리에서 때 되면 피었다 지고 피었다 지는 들꽃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 갑자기 이 이름모를 꽃들을 보고 있자니 꼭 나갔다는 생각이 드네. 경선이 시무룩한 얼굴로 말했다. 무슨 말이야?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는 신세가 나랑 같다고나 할까? 얘는 갑자기 센치해지고 그래. 너야말로 솔직히 남편도 있고 거기다 너만 바라보는 든든한 S씨도 있고 남편이 둘이나 있으면서 욕심도 많다. 야, 둘이나 있으면 뭐하냐? 다 쓸모없는 인간들인데. 경선아, 왜 그래 갑자기? 그냥 오늘 기분이 갑자기 다운되네. 아직도 갱년기가 안 끝났니? 갱년기 증세야 벌써 끝났지. 그런데 오늘 네가 꾸민 집과 너의 편안한 모습을 보니까 넌 인생의 주인공 같고 난 너의 들러리 같은 기분이 든다. 난 언제나 정도씨 같은 남자 만나서 사람답게 살아볼까? 생각하니 끝난 갱년기가 다시 온 것처럼 서글퍼진다. 사실 입장을 바꿔놓는데도 소영 자신도 그럴 것 같았다. 사람은 이상하게 멀리 있는 친구가 잘 살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 가벼운 마음으로 축하를 해주는데 가까운 사이가 잘 나가면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크게 다가오고 질투가 나는 법이니까. 경선의 마음이 이해가 갔다. 사실 경선이 소개하지 않았으면 이런 생활은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삶이었다. 소영은 경선에게 괜히 미안해져서 뒤를 바라보며 정도를 부른다. 정도씨, 조금 빨리 걸어요. 그래야 배가 들어가요. 아, 알았어요. 정도와 S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가까이 왔다. 넷은 하늘을 봤다, 들꽃을 봤다 하면서 오랜만에 한적한 시골길을 걸었다. 산책로 양옆으로 피어난 갖가지 들꽃들이 바람에 하늘거렸다. 서울에서 1시간만 달리면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여유롭게 살 수도 있구나 싶었다. 집으로 돌아와 이른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남자들은 숯을 가지고 불을 피우고 여자들은 상추와 깻잎과 고추와 마늘을 씻어 적당히 자르고 양념장과 함께 고기 굽는 곳으로 가지고 갔다.
참숯에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는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아파트에 꽉 막힌 시멘트로 둘러싸인 곳에서 구워 먹는 고기와는 비교 불가였다. 전원주택 묘미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바베큐 아닌가? 아파트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호사스러움에 잠시 경선은 우울한 기분이 날아갔다. 소영과 에스는 소주를 마시고 정도와 경선은 와인을 마셨다. 밤이 무르익어가자 도심에서 볼 수 없었던 별들이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참 정도씨, 기타 치며 우리 노래 부르자. 당신이 가끔 기타 연주를 할 때 엄청 멋져 보였어. 아, 그럴까? 좋아요. 경선과 에스도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넷이서 정도의 기타 반주에 맞춰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아침 이슬 내릴 때까지를 떼창을 했다. 밤하늘에 울려 퍼지는 기타 반주와 네 사람에 이어지는 떼창은 젊은 시절의 그때로 돌아간 듯 잠시 각자의 추억 여행으로 행복했다. 아파트에선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목이 터져라 불렀다. 이어 포크송을 서너 곡 함께 부르다 각자 자기가 잘 부르는 노래도 한 곡씩 불렀다. 그러나 소영은 노래를 못한다며 건너뛰었다. 시골의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은 그야말로 환상이었다. 네 사람은 동심으로 돌아간 듯 뿌듯한 행복을 느꼈다. 서로 손을 잡고 고개를 좌로 우로하며 불렀다. 정도는 중간중간 화음도 넣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학창시절로 돌아가 MT 온 것처럼 젊은 기분이 되었다. 일찍 잠을 자는 정도는 좀 피곤해졌다. 소영이 정도가 하품하는 걸 보고 그만 일어나자고 했다. 뒷방이 아직 정리가 덜 됐다며 소영은 경성네를 2층에서 자라고 했다. 2층에도 화장실이 따로 있으니 오늘은 2층에서 주무세요. 다음에 놀러 오시면 뒷방으로 아주 편안히 지내다 갈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해 놓을게요. 오늘 소영씨와 정도씨 덕분에 즐거운 하루였네요. 영원히 추억에 남을 아름다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함께한 시간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좋은 시간이었다니 다행이네요. 자주 놀러 오세요. 시골에 있다 보니 처음엔 집안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어 몰랐는데 모든 게 준비가 끝나가니 뭔가 허전하고 조금 울적해질 때가 있어요. 네, 가끔 놀러 올게요. 자주 온다고 나중에 구박이나 하지 마세요. 네, 편히 주무세요. 잘 자 경선아. 근데 난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아. 밤하늘에 별을 보며 노래를 불렀더니 너무 흥분했나 봐. 우리 그러지 말고 심심한데 고스톱이나 치다 잘까? 정도씨가 그런 거 싫어해. 소영이 정도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아, 그래? 셋이 치면 재미없는데? 경선이 졸고 있는 정도의 귀에 들리도록 크게 말했다. 정도는 졸다가 깜짝 놀랐다.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같이 하겠다고 했다. 아, 그럼 뭐 1시간 정도 같이 칩시다. 까짓 거. 그래요. 집을 새로 이사하면 시끌벅적 터도 눌러줘야 복 받는데요. 우리 같이 조금 놀아요. 우리 뭐 내기 할까? 내기는 돈이 최고지. 그래, 우리 늘 하던 대로 점당 1,000원짜리 어때? 좋아. 경선과 소영은 갑자기 신나하며 아이들처럼 좋아했다. 판이 생각보다 길어지자 정도는 졸려서 하품이 계속 나왔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나는 10시면 자는 습관이 있어서 도저히 졸려서 더는 못 버티겠네요. 미안하지만 세 분이 좀 더 놀다 주무시면 안 될까요? 그러세요. 아까부터 하품하면서 눈물까지 흘리시던데. 경선의 말에 넷은 동시에 웃었다. 정도는 안방으로 들어가 씻고 잠이 들었다. 정도는 잠결에 소영을 더듬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손에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허전했다. 소영은 아직도 놀고 있나 보았다. 몇 시지? 하며 핸드폰 액정 화면을 켰다. 새벽 3시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상하네. 뭐하느라 아직도 잘 생각을 하지 않는 거지? 잠에 취한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계단을 몇 계단 올라가 보니 셋이서 아직도 고스톱을 외치며 낄낄거렸다. 왁자하게 웃고 떠들고 놀면서 무슨 말을 하는데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는 웅웅 울려서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어쨌든 세상에서 이보다 재밌는 건 없다는 사람들처럼
행복한 웃음을 웃는 것처럼 느껴졌다. 처음부터 고스톱판을 펼치면서 정도만 빼고 셋은 눈이 반짝거렸다. 하루 이틀 놀아본 솜씨들이 아니었다. 정도는 집에 화투가 있는지도 몰랐었다. 이제 그만하고 자라고 하려다가 요즘 들어 소영이 조금 심심해하던 것 같아 그냥 놔두기로 했다. 도로 누웠다. 잠이 오지 않았다. 고독했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 다시 깜빡 잠이 들었다. 정도는 다시 깼다. 시간을 보니 새벽 5시다. 소영은 아직도 침대로 오지 않았다. 정도는 평소 일어날 시간이라 억지로 더 누워있느니 그냥 일어나기로 했다. 습관대로 커피를 한 잔 내리러 주방으로 갔다. 아직도 2층에서는 고스톱을 외치며 초저녁처럼 놀고 있었다. 어떻게 저렇게 밤을 새우지? 정도는 혼잣말을 하며 신기해했다. 커피를 한 잔 내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TV를 켰다. 위에 노는 사람들이 신경 쓰일까봐 볼륨은 가장 낮은 1로 했다. 6시가 지났다. 아무래도 그만하라고 말해야 할 것 같았다.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두런두런 소리가 났다. 일부러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소영이 뭐라고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 같았다. 호기심에 무슨 말일까 궁금했다. 잠깐 멈춰 귀를 기울였다.